어제 강원도 강릉에서 난 대형 산불, 비가 내리면서 더 큰 피해를 줄일 수 있었는데요. 비가 내리기 전까지 소방당국은 강한 바람과 건조한 날씨로 화재 진압에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네, 산림당국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산불 원인을 밝히기 위해 현장 조사를 하고 있고요. 또 피해 현장을 중심으로 피해 규모도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 합동조사단에서 이번 산불의 원인을 조사하고 계신 분 모셨습니다. 국립산림과학원 김성용 박사와 함께 이번 산불의 원인 또 대책까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예, 현장에 다녀오셨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네, 불은 다 꺼졌다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불은 다 꺼진 상태고요. 예. 어제 아침 네. 8시 30분에 이제 산불이 시작돼서 16시 30분에 이제 불이 꺼졌고요. 예. 지금 현재는 산불이 타고 지나간 지역에 잔불들이 좀 남아 있어서 그 잔불들을 좀 진화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밖에서 보기에는 꺼진 것 같아도 그 말씀하신 잔불 같은 거 땅속에 불꽃이 한 3, 4일 정도 남아 있다고도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다시 큰 불로 번질 우려는 없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 낙엽층이 많이 쌓여져 있으면 네. 그 안쪽까지 이제 불씨가 이제 들어가게 되고 그 불씨가 3, 4일 정도 남아 있게 되는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산림청에서는 산불이 꺼졌더라도 한 이틀에서 3일 정도는 예. 잔불 감시를 계속 할 것이고요. 그래서 예. 산림청 특수진화대원들, 공중진화대원들 중심으로 해서 계속 감시를 할 예정에 있습니다. 네. 잔불 진화를 확실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자, 산불 원인 들어가겠습니다. 박사님이시니까 잘 아실 거 아니에요? 현장에 다녀오셨죠? 우리 취재 기자가 확인해 봤더니 전선이 끊어지면서 불꽃이 튀었나 봐요? 네, 그렇습니다. 예. 나무가 네. 바람에 의해서 부러졌고요. 그래서 한 수고 한 5m 지점에서 이제 부러졌고요. 그래서 예. 그 나무가 이제 도로가로 이제 넘어지게 됐습니다. 예. 넘어지면서 전기선을 이제 네. 끊어뜨리게 되면서 그쪽에서 이제 불이 붙어서 확산한 것으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강한 바람에 나무가 부러진 거잖아요. 근데 부러지면서 전기줄 치고 이렇게 불이 나는 경우 이런 일이 잦습니까? 사실 그런 일은 잦지는 않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산불 통계를 보게 되면은 뭐 입산자 실화나 소각 산불 등이 많고요. 사실은 이런 상황들은 강풍이 불었기 때문에 이제 발생한 그런 좀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대부분 이제 소각 산불 같은 경우에 이제 인재잖아요. 네, 그런데 그렇습니다. 이건 지금 자연, 그러니까 바람으로 강한 바람 때문에 이제 이 불이 났다고 볼 수가 있는데 그렇다면 앞으로 강한 바람이 불면 또 같은 사고가 날 수 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예. 뭔가 좀 대책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대책이 필요합니다. 어떤 대책이 확실히. 필요할까요? 네, 예. 일단은 그 전기선, 네. 전기선 같은 경우에 예. 이제 좀 그런 나무가 쓰러지더라도 네. 그 선이 이제 끊어지지 않게 하는 그런 좀 그런 작업들도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예. 또한 이제 전선이 끊어지면서 전기가 바로 차단되는 그런 시스템이나 이런 것들을 갖춰지게 된다면 충분히 이제 막을 수 있는 그런 인재라고 그럴 수 보고 있겠네요. 있습니다. 전기가 끊어지면, 그러니까 그 전선이 끊어지면 전기가 자동적으로 끊기게 네, 할 수 그렇습니다. 있습니까? 기술은 있습니까? 제가 이제 그쪽 기술은 없기 때문에 제가 알고 있는 바는 없지만 네네. 그런 기술들을 충분히 도입할 수도 있지 않을까 해서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산불은 그렇게 시작이 됐고 이 산불을 어제 상당히 잡기 어려웠는데 그 이유는 강한 바람이었잖아요. 역시나. 바람 때문에 얼마나 산불 진화 작업에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걸 현장에서 다 보셨으니까 잘 아실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바람이 강하게 불게 되면 네. 불이 지표면에서 이제 수관 즉 잎과 가지 쪽으로 이제 불이 붙게 되는데 예. 그렇게 되면 화염이 커지면서 예. 진화 대원들이 이제 접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아, 그래서 이제 어제는 또 헬기가 뜨지 못하는 상황에서 네. 그러면 인력 진화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는데 예. 진화 대원분들이 이제 다가가지 못하기 때문에 불을 진화할 수가 없는 것이고요. 네. 또 불씨가 또 멀리까지 날아가게 돼서 또 다른 산불을 또 만드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산불 진화에 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불씨도 빠르게 옆으로 더 퍼지고 또 이렇게 튀기도 하고 그러죠. 그렇습니다. 그게 또 이제 추간층의 잎과 가지에 불이 붙으면 바람을 산림 안에서는 나무가 바람을 막아주지만 예. 이 불이 이제 산림 바깥에서 타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바람을 직접적으로 막기 때문에 불씨가 날아가게 되고 우리나라 기록에서는 2km까지 불씨가 2km요? 네, 날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강한 바람이 불니까 이 불씨가 더 멀리 날아갈 수도 있고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강한 바람 얘기하면 항상 그 강원도에서 화재가 나면 양간지풍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네. 고온 건조한 강한 바람. 지금
매해 불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번에도 이 양간지풍이 세게 분 거라고 보면 됩니까? 네, 그렇습니다. 예. 이제 고기압과 저기압 사이에서 이제 그 공간 안에서 이제 바람이 이제 편서풍이 불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북서풍이 불어오게 되는데 이제 백두대간 그 태백산맥을 만나게 되면 그 공기가 순환하는 통로가 매우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예. 자동차 병목 현상이라고 아시죠? 그래서 네. 공기도 이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공기가 그 한 구역에 가득 찼다가 다시 그 공기가 순환하는 곳이 개방이 되면서 바람이 일시적으로 강하게 불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번에 양간지풍이 최대 초속 30m 네, 이렇게 그렇습니다. 강하게 불었다고 하더라고요. 네, 마을 그렇습니다. 주민분도 이렇게 강한 바람은 처음이다라고 하시던데요. 네, 매년 그렇게 강한 바람이 이제 매년마다 이렇게 불진 않는 예. 것 같고요. 아. 2019년 고성속초 산불 당시에도 예, 예. 바람이 이제 초속 32m/s까지 불은 그때도 적이 그랬군요. 있었고요. 예. 네. 대형 산불 일어날 때마다 보면 양간지풍 그리고 강풍이 있었는데 이거 자연 현상이긴 하지만 여기에 대비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은 이제 대응, 그러니까 진화 이외에 어떤 대비적, 관리적, 예. 그러니까 예방적 측면에서 좀 접근이 좀 필요할 것 같아요. 예, 그래서 예. 예를 들어서 숲을 음. 잘 관리를 해서 산불의 크기를 줄여 나갈 수 있는, 그러니까 즉 산불에 강한 숲을 조성을 한다거나 아. 또 이번 강릉 산불 같은 경우에는 그 시설물 피해가 좀 많았잖아요. 예, 예. 이게 산림과 인접된 시설물인데 음. 그 시설물을 보호할 수 있는 방안들을 만든다던가 아. 네, 그런 대비적인 측면에서 좀 더 접근을 해서 우리가 이제 그런 바람을 막을 수는 없지만 바람이 네. 불어서 산불이 났을 그렇네요. 때 예. 확산은 네, 막을 수 그 있게. 피해를 저감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이제 계속 이제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예, 박사님이 예방책, 대비책 지금 두 가지 이야기 해주셨는데 산불에 강한 숲 네. 어떻게 만들어야 됩니까? 일단은 지금 강원도 영동 지역은 소나무가 좀 잘 자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입니다. 그래서 네. 소나무를 베고 다른 나무를 또 심는 것도 어렵기 때문에 예. 일단은 소나무를 잘 관리를 해줘야 됩니다. 소나무에서 대부분 이제 수가나 큰 불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송진이 나오잖아요. 네, 소나무는. 그렇습니다. 예. 소나무에 테르핀 성분 같은 송진이 있기 때문에 네. 그 소나무의 나무와 나무 사이 간격을 넓혀줘서 예. 만약에 한 개의 나무에 수가 하나가 붙더라도 옆 나무로 옮겨 붙지 않게 하는 그런 산림의 숲 구조를 좀 만들어야 되고요. 예. 또한 이제 중간 중간에 화렵수가 이제 소나무보다 산불에 좀 강하기 때문에 네. 화렵수를 심어서 아. 이 산불의 완충 역할을 해주는 작업들도 필요하고요. 잠시만요. 그 수관화가 좀 전문 용어라서 수관화를 조금 더 설명해 주세요. 네, 그러니까 수관화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잎하고 가지 쪽에 불이 붙는. 예. 그래서 잎과 가지의 영역을 수관층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수관화라고 합니다. 그렇군요. 예. 실제로 침엽수림에서 불이 발생했을 때 그리고 화렵수림에서 불이 났을 때 그 둘의 피해 정도가 좀 차이가 납니까? 네, 그 아. 화렵수의 그러니까 화렵수와 침엽수를 똑같은 양으로 태워 보면요. 네. 침엽수가 한 1.7배에서 1.8배 정도 더 강하게 그리고 더 오래 타는 그런 특성이 있습니다. 1.7배에서 1.8배 거의 두 배네요. 네, 2배 가까이 이제 침엽수가 그만큼 열량이 높은 거고요. 예, 예. 또 이제 계속 이제 기름 성분이기 때문에 불씨가 계속 남아 있는 특성들이 있다 보니까 네. 침엽수에서 수관화가 일어나고 화렵수에서는 지표화만 흘러가는 그런 현상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지금 그 심어놓은 소나무를 다 바꿀 수는 없으니까 중간중간에 화렵수를 심는 게 좋겠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방법들도 있고요. 네. 또 소나무를 중간중간에 벌채를 해주게 되면 그쪽에 햇빛이 들어오게 되고 거기에서 화렵수가 이제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소나무가 화렵수를 보호해주고 그 화렵수가 올라오면서 이제 단순림에서 혼요림으로 바꿔주는 그런 작업들이 좀 필요합니다. 그렇군요. 좀 장기적으로 대비책 이야기 해주셨고요. 피해 시설들이 이제 불이 난 산림과 많이 인접해 있었잖아요. 네. 거기 강원도에 펜션도 많고요. 이거는 얼마나 어떤 대책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을까요? 지금 인접지 시설물을 잠깐 이제 보고 왔는데요. 네, 네. 산림과 이격거리가 매우 짧습니다. 그렇죠. 어느 정도나 네. 됐습니까? 한 2m에서 3m 정도에 불과하거든요.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시설물이 탈 수밖에 없는 구조였습니다. 네. 외국 같은 경우에는 산림 인접 시설물을 설치를 할 때는 네. 어떤 법이나 제도의 제재를 받아서 어떤
구조물, 그러니까 어떤 자재를 쓰면 안 되고 뭐 이런 기준들이 다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예. 아직 건축법상에 그런 기준들이 없기 때문에 부처 간의 협의를 통해서 건축법상에 그런 쓰면 안 되는 자재들 또 이제 이격거리는 얼마나 조성해야 되고 필요하네요. 네, 예. 이런 부분들을 좀 협의를 해서 좀 나아가야 될 것이고요. 네. 또한 지금 인접지 우리나라의 산림 인접지에 많은 시설물들이 있죠. 네. 국가기관 시설도 있고 예. 문화재 등 이런 다양한 시설들이 있는데 음. 이 시설물이 지금 현재 얼마나 위험한지도 사실은 아직까지 다 파악을 못했거든요. 아직도 다 그래서, 파악 네, 못했습니까? 그래서 그런 예. 좀 사업을 통해서 네. 이제 실태 조사도 하고요. 그래서 예. 위험성 평가한 후에 어떤 컨설팅을 통해서 그러니까 관리 방안 같은 것들도 마련할 수 있는 그런 체계도 좀 마련을 해야겠습니다. 네. 네. 그리고 어제 이제 또 산불 진화 어려웠던 것 중에서 이제 바람 강하게 불면서 헬기가 못 떴잖아요. 헬기가 못 뜰 때 대신해서 우리가 산불을 잡을 수 있는 방법들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고성능 진화차량을 예. 이제 앞서 도입을 엄지민 앵커가 소개를 좀 잘 해줬는데요. 네, 도입을 했는데요. 예. 이제 분당 250리터 정도를 살포를 할 수가 있는 네. 그 정도 수준이어서 음. 일단은 올해 뭐 합천 산불부터 지금 계속 이제 활약을 해오고 있었고요. 예. 어제도 강릉 산불에 헬기가 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진화 차량이 큰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데요. 몇 대나 있습니까, 우리나라에? 지금 현재 제가 정확한 수치는 예, 모르는데 6대 예, 정도 대략적으로, 있고요. 예. 네, 27년까지 32대까지 이제 늘릴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더 많이 늘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 네, 그렇습니다. 사실 그 지금 현재 지상 진화, 공중 진화, 그러니까 즉 헬기의 대수도 좀 부족한 상황이고 네, 네. 특히나 이제 지상 진화에 저런 장비들이 좀 부족해서 좀 투자가 좀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 초대형 헬기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강풍에 좀 견딜 수 있는 장비잖아요. 그 장비 현황은 어떻게 됩니까? 지금 초대형 헬기가 지금 대략 한 8대에서 8대 정도로 가지고 있고요. 또 중형 헬기가 30한 두여 대 정도 가지고 예. 있는데요. 네. 일단은 초대형 헬기도 더 확충을 해야 되고요. 그 예. 초대형 헬기가 다른 헬기들보다도 강풍에도 더 잘 견디기 때문에 네. 장비 확충이 좀 필요한 상황이라고 볼 수 장비 있습니다. 확충 꼭 필요하고요. 우리 국립산림과학원의 김성용 박사처럼 전문가들도 더 필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네. 전문가들이 더 필요합니까? 예. 네, 일단은 우리 산림이나 소방 네. 쪽에서 그 전문가를 양성하는 그런 네. 뭐 대학교에 이제 전문 교수분들도 많이 안 계시고 예, 하기 때문에 예, 인력 예. 양성이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요. 음. 그래서 대학교에도 그런 산불과 관련된 학과들도 신설이 되고 네. 그런 것들이 된다면 전문가들도 많이 양성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고 네, 있습니다. 오늘 말씀 정말 잘 들었습니다. 매년 그 피해가 발생하고 있고요. 소중한 문화재도 지금 소실이 됐고, 특히 이재민이 이번에도 벌써 600명이나 나왔잖아요. 정부 차원의 아주 꼼꼼한 대책 필요할 것 같고 전문가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국립산림과학원 김성용 박사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